네, 내일장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 요새 코스피 코스닥 비유하는데 딱 좋은 그런 말이죠. 사실 오늘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장 중반에 옵션 만기를 맞아서 대규모 변동성 구간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결과적으로는 0.6% 상승에 그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을 보였지만 그 상승분은 오롯이 반도체 소분장과 로봇 이 두 가지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온기가 퍼지지 못하고 오늘도 쏠림이 유지가 되는 장세였는데 자세한 지수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코스피입니다. 7,290선, 결과적으로는 7,300선 아래에서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0.62% 상승을 했는데요. 사실 이만큼 올랐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오늘 코스피 200이 0.98%, 거의 1% 가까이 본지수보다도 훨씬 크게 올랐었죠. 오늘의 상승은 다 같이 갔던 장이 아니라 일부 대형주가 주도했던 쏠림 장세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800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훨씬 많은 시장이었죠. 여전히 지수는 올랐지만 계좌는 씁쓸하신 분들이 많았을 법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 일주 흐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다이내믹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이 3%대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었죠.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 시작은 일단 좋았습니다. 4% 가까운 상승세도 나오면서 장중에 7,500선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문제가 이제 낮 12시 기점으로 장이 급격하게 밀리기 시작했죠. 이때가 이제 장 중반에 오늘이 옵션 반기였죠. 이 옵션 반기의 영향으로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대까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요. 이 7,100선 이게 완전히 좀 깨져버렸으면은 이 청산 물량이 대거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같은 급락 장세가 연출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지선은 아슬아슬하게 지켜내면서 계속해서 이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이 SK 그룹주들 그리고 일부 소부장주들 중심으로 이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코스닥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한때는 820선에 성큼 다가서기도 했는데요. 과한 급락에 따른 이 저가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코스피가 가지 못하면 코스닥은 똑같이 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중에 이 코스피 약세에 덩달아서 낮 12시 기점에 음전을 했던 코스닥, 이 소부장이랑 이 로봇,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장중에 이제 상승 반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온기가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갑자기 밀렸느냐? 일단은 옵션 반기로 인해서 변동성이 엄청난 영향도 있었고요. 이때 뭐 나스닥 선물이나 니케이, 뭐 다른 항생 이런 지수는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유가도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나마 우리만의 어떤 이슈를 찾아보자면 반도체 추가 세수라고 하죠. 이제는 초과 세수를 추가 세수라고 부르더라고요.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반도체 단 투자에다가 그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논의 중이다. 이런 반도체 추가 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추가적인 악재는 찾을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은 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오늘도 외인이 역시나 다시 한번 돌아와 줬을까요? 돌아와 줬네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오늘 환율이 1,505원 미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좋은 여건이 지금 형성이 됐다는 거죠. 다행히도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물 담아내는 이 순매수세 2거래일 연속 이어갔고요. 기관이 제법 큰 폭으로 담았습니다. 1조 2,800억 원. 오늘의 이 수구 같은 경우에는 금투 쪽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있거든요. ETF성 수급이 역시나 오늘도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이 코스피에서 빠져나가고 있죠. 오늘 또 한번 장중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12시를 기점으로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이 매물을 던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요. 코스닥을 보자면 여전히 좀 소외받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들였긴 했지만 그 폭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기관도 마찬가지로 3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기관이 8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했거든요.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짚고 거기에 원래 있었던 외인 수급에 더해서 본격적인 반등 추세를 형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만나봐야겠죠. 바로 SK 하이닉스. 아직까지도 이 SK 하이닉스 ADR이 뭐고 어떤 게 좋고 또 이걸 어떤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DR이 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주식을요, 미국에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미국용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그대로 있던 한국 주식을 미국에다가 그대로 갖다 파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기존의 주식을 그대로 옮겨다가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신주 발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미국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 주식을 판 돈은 그대로 회사가 가지고 가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금 조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과연 얼마가 들어오는지는 잠시 후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가요. 최대 1,779만 주. 이렇게만 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이 안 가시죠?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DR 이 상장을 통해서 SK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약 43조 원이라는 돈을 이제 새롭게 얻게 됩니다. 300억 달러로 좀 환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이 지금 SK 시총이 딱 43조 원대거든요. 거의 SK 시총과 맞먹는 현금 흐름이 이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지 이제 좀 감이 오시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DR 하면 또 뭐가 좋을까요? 자,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투자 자금을 첫 번째로는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방금 보셨던 이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그대로 회사로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청주에 있는 패키징 팹을 건설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장비 채워야겠죠. 그리고 원래 있는 공장에도 장비 증설해야겠죠. 한마디로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실탄을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가치를요 제대로 평가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요. 방송에서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크론 선행 PER이 10배가 넘는데 하이닉스는 뭐 거의 6배, 7배 수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주가 평가를 훨씬 낮게 받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니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HBM 기술력은 이 하이닉스가 훨씬 높고 물량도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찍어내는데 대체 왜 마이크론이 더 높게 평가를 받느냐?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할 수 없는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SK 하이닉스에서요. 왜요?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연기금들이랑 대형 펀드들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에만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그러면은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중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이크론 쪽에 돈이 몰리게 되겠죠. 하지만 하이닉스의 ADR이 상장이 된다면 이런 연기금과 대형 펀드들 자금이 그대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가도 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PER이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 아니라 2배 가까이 껑충 올라갈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도 마찬가지로 거의 2배 가까이 껑충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겠죠. 자,
자, 그럼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남아 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내일이죠. 나스닥 ADR 거래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 종목이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ADR 공모가가 확정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오늘은 가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날이고요. 내일 실제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를 들어올린 이유가 바로 이 이슈에서 나왔었죠. 이 수요 예측을 지난 4일간 받았었는데 얼마나 이 하이닉스 상장됐을 때 돈을 내고 살 용의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7배가 많은 수요가 몰렸다고 오늘 전해졌거든요. 당연히 예상보다도 주가가 강하게 튈 거라는 기대감에 오늘 SK 하이닉스의 주가 고공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앞으로는 어떤 섹터를 봐야 하냐 바로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 가지 상장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나와 있냐? 환율 수혜 섹터가 웬 말이냐? 이 환율이요, 7월 초부터 정확히는 이틀 전부터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만 15원 가까이 내려오게 됐죠. 엔화도 그대로고요, 달러도 그대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SK 하이닉스 ADR 상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주식을 사게 되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이 원화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니까 원화의 가치도 올라갔고요. 원달러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이번 이 ADR 상장은 외국 기업 사상 최대, 지금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됐었던 이 외국 ADR 사상 중에서 최대 규모의 그런 상장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돈이 들어오는 날은 이제 7월 14일이지만요.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7월 내내 현재와 같은 레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SK 하이닉스 ADR 관련 내용과 앞으로 일정 관련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추가로 어떤 뉴스들 나왔을지 이데일리 TV 뉴스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현숙 한국은행 총재가 앞으로 원화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하다며 외국인의 매도 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국내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후반기엔 외국인 매도세가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총재는 오늘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원화 강세를 전망했고,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정부 간의 협의가 있고 중앙은행 간의 협조 틀 안에서 항상 논의가 존재해왔다며 상징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화스와프는 유동성이 고갈됐을 때 유동성을 지급하는 장치인데 현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내외부 요인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원화가 기초 가치가 있어 과도한 환율 상승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한국 본주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KB증권은 SK 하이닉스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사례를 들며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과 한국 본주가 동시에 재평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SMC는 1997년 10월 ADR 상장 당시에 글로벌 투자자 확대를 기반으로 본주 대비 프리미엄을 형성했고, 이 과정에서 본주와 ADR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전환 및 차익거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만 본주와 미국 ADR이 함께 재평가되는 선순환이 강화됐다며 SK 하이닉스 역시 향후 미국 ADR과 한국 본주 간 재평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메모리 공급 증가는 내년까지 극히 제한적인 반면 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SK 하이닉스의 투자 포인트라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모두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89조 4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으며 넉 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4조 3천억 원 늘며 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기타 대출 역시 3조 3천억 원 늘어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은에서는 4, 5월 중 수도권 주택거래량 증가와 기분양 물량의 중도금 납부 수요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커졌다고 설명했으며 기타 대출은 분기 말 매각과 상각에도 불구하고 개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을 받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로 약 3천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세무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쿠팡과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과세예고 통지 금액은 3천억에 가까운 규모로 통상적인 대규모 세무조사 추징액과 비교해도 적지 않지만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 2022에서 24년도 사업연도로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큰 액수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달이 돼 시작됐고 약 6개월간의 세무조사 끝에 본사와 계열사 간의 탈루 혐의와 위법 행위 등으로 세금 추징을 통지받았습니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6,246억 원의 과징금을 더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총 1조 원에 달하는 행정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쿠팡 측은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불복 여부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 업계와의 함정 분야 협력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조선사들의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보내며 함정 역량 확인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조선 협력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미국이 공식 문서 형식으로 국내 조선소의 건조 및 설계 역량을 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각사의 특수선 건조 실적과 기술 역량을 미 국방부에 회신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맞물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군함 열척 신속 건조 요청의 연장선이다. 방산업계는 미국이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자국 법 규제 완화와 예산 반영을 위한 선제적 시장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은 수요일을 딛고 양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힘이 약해진 것은 다소 아쉬운데요. 그래도 시장을 짓눌렀던 이 국민연금의 매도 우려는 다소 완화가 됐고요. 어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 초반에 반도체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가 4%가 넘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장중에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에너지를 키워나가면서 현재 삼성전자가 1.80%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7.47% 강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시선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쏠리고 있는데요. ADR 상장이 임박하면서 이 공모 흥행에 대한 기대감 반영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KB증권에서는요. 목표 주가 420만 원을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직 정상은 멀었다라고 하면서 AI 수요에 대한 이 투자 인프라 확대도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현대차만 유일하게 파란불 켜내면서 3.6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AI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도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도 5.8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이 지분 가치의 매력이 부각되는 삼성물산과 SK스퀘어 같은 종목들을 담아냈다라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이 잘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흥국증권에서는요.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키움증권에서는요. 이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하반기에는 둔화될 수 있으면서 가격 또한 이 상승세가 꺾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주 관련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그래도 매수세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한미반도체가 8.18%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상승률 상위 5위권에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PCB 수요 확대 기대감 붙으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리아서키트가 1위를 차지하면서 8.9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가 현재 8.13% 오름세 보여주고 있지만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 분리막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한국과 폴란드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다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실적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미원상사도 7.2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쪽으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약바이오단에서 이 기술 수출 이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잘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알테오젠은 3.67% 하락세 보여주고 있지만 HLB는 5.39% 상승볼 켜내가고 있고요. 그동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조정이 정말 깊었는데 오늘 드디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1.0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2차 전지 단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다 수급이 잘 들어왔는데 현재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24% 하락세 그려내고 있는데 에코프로는 그래도 1.28%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올라와 있고요.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호재성 이슈가 있는 종목도 2위에 이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부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비주들이 그래도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이직랜드가 23.4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가온칩스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29.91%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 라는 전망이 오늘 들어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태웅도 17.7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처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 상용화가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라는 신호가 오늘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또 진출을 노리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일부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던 멀미 가득했던 시장,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가다니엘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장중에 한 12시쯤에 네, 인사를 두 번 해주시는, 네, 좋습니다. 12시쯤에 제가 이제 파트너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또 우리만 시장이 쫙 빠지더라고요. 이거 뭐 옵션 만기라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겠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사실상 주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원했어요.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도 올라가고 우리 시장도 힘을 받쳐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제 네. 막판 NXT 장에서도 외인들의 수급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아래에 있었던 외인들이 매도세를 멈추고 나서 수급이 포착이 되고 네. 오늘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오면서 괜찮은 이 시장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네. 확실히 또 오후장 되니까 이게 참 밖에 비가 내서 그런지 열기를 좀 식히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롤러코스터 같은 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잘 말씀 주셨다시피 옵션 만기일도 있을 뿐더러 네. 오늘 또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이닉스에 대한 ADR. ADR 상장에 대한 그런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앞전에 마이크론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엔비디아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그렇죠. 냈는데 우리가 걱정이었던 리스크였던 노조에 대한 그런 10%이 부담을 하더라도 네. 81조 이상에 대한 그런 이익을 냈단 성과급을 말이에요. 그만큼 뗐는데. 네, 성과급을 때도 충분히 강한 실적을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좀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날에 세로는 늘상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워낙 지금 좀 과열권이기도 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 이 친구들이 또 수급을 완전 빨아먹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또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장에 그럼 한번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 데이터 솔루션 이 친구 오늘 상한가 같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 솔루션과 그리고 C랩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고 데이터 솔루션은 연상 갔죠? 네. 연상 가고 C랩도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련 테마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들이 빠지지 않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환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실제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하고 4,381억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을 계약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이 최근에 연매출을 계산했을 때 400%가 넘는 수준의 계약인 만큼 이거 실적뿐만 아니라 추후에 단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과 이 계약을 통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작용한 거 아닌가? 그러면은 데이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이 가치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걱정이었던 거는 AI 테마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피크론. 네. 피크아웃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반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주장을 조금 더 꺾을 수 있는 환매가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피크아웃 우려가 오늘 내일 나온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모건 스탠리 윈터 이즈 커밍 그것도 벌써 뭐 한 4, 5년 전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그냥 단기 노이즈로 좀 지나갈 수 있기를 뭐 오늘 나스닥 ADR 상장 보면은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 이 기업은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인데 한성기업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마트에서 아유. 맛살 사 먹을 때 좀 봤던 기업인 것 같거든요. 그 기업 맞죠? 네, 제가 이름을 상호명을 얘기해도 모르겠는데 네. 크레땡이라고. 네, 저거 좋아합니다. 네. 네, 좋아합니다. 네, 냉동식품들도 많이 팔고요. 그런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음식료 기업인데요. 네. 사실 최근 좀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어요. 상장 폐지 우려감이 있는 이런 기업이었고 네.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위험한 기업인데 한성기업의 이제 그런 지나왔었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25년 동안 UN 참전 용사들에게 좀 후원들을 했고요. 그리고 평화음악회를 이어온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이거 애국 기업이다. 네, 그래서 네. 새로운 애국 테마가 형성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함께 뭉치면서 진짜 시장에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개인들이 힘을 모으면은 네. 정말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한성 마켓에 주문이 폭주하면서요. 일부 제품들은 지금 품절까지 품절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에 대한 우려감을 식힐 수 있는
매출액이 좀 걱정이었는데 영업이익이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사자. 그래서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맛살을 완전히 다 이제 쓸어 담아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맛살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가총액을 보니까요, 400억 원이 조금 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장난이 아니잖아요. 400억 원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내일 신규 매수라든지 이렇게 새로 진입할 때에는 당연히 좀 주의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신규 진입자분들은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확실히 낮다 보니까 호가창이 좀 빌 수가 있거든요. 네. 호가창이 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든 아래든 열려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남들 좀 시가총액이 빵빵한 종목들 대비했을 때 밀리더라도 다소 호가나 여러 호가는 더 밀릴 수 있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네. 함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성기업까지 알아봤고요. 이게 또 이제 그 애국 이미지가 또 새롭게 프리미엄으로 붙은 건 또 처음 알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주가 네이처셀.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핫했었죠. 식약처에 승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제로 네이처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템이자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FDA 허가 기대감을 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조인트 스템 이 기술력을 FDA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기사로 나오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주가로 좀 부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특징주를 가지고 오더라도 네이처셀도 사실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쵸. 위아래 급등락이 심한 종목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종목인 만큼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바이오 종목 중 하나예요. 실제로 5월 달의 차트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5월 달에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알겠어요. 재료는 알겠고 다시 이 재료를 좀 다시 가져왔다라는 것은 네. 또 좋은 굿뉴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어떤 확인이 필요하냐면요. 네. 이제는 FDA에 대해서 미팅을 하거나 상업화의 전략 논의가 아니라 확정, FDA 승인 확정과 임상 확정, 확인 뉴스, 컴플릿 뉴스를 확인을 하셔야지 네. 그 다음에도 추후에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는 좀 주식인 만큼 좀 가벼우니까요. 네. 가볍습니다. 네. 그리고 앞전에서도 5월 달에 이 FDA에 대한 또 힘을 보여줬었어요. 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보여줬던 것만큼 이번에도 일단 확장 뉴스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일정도 확인하시고 네. FDA 일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노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제약바이오 특성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조금 가벼운 종목입니다. 앞으로는 이 조인트 스템 기대감이 아니라 이 확정이라는 이 마크를 좀 달고 나와야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반응이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 다 함께 살펴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가단일 파트너님과 방송 끝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장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지 저희 키워드 통해서 바로 열어볼까요? 네, 내일 장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SK하이닉스 ADR 상장 드디어 이제 내일 밤 우리 시각으로 현지 시각 10일 상장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굉장히 호재거리가 한 가지가 있었죠. 청약 경쟁률이 7배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하시죠. TSMC 6월 매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내일 있습니다. 매월 발표를 하는데 앞으로 이 AI 반도체 피크 아웃론 이거를 좀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시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SK하이닉스 ADR 여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가지고 브리핑을 한 10분 동안 했거든요. 와우. 네. 이걸 제가 중요한 얘기를 거의 다 했는데 앞으로의 좀 체크 포인트 같은 거 그리고 오늘 이제 7배 뭐 초과 청약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긍정적으로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잘 간 거죠? 오늘도 그래서 시원하게 또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대감이 몰리기 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은 주가에 대한 위치인데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했었다가 호재가 터졌을 때 단기 악재에 대한 소멸,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료 소멸이라는 이슈로 항상 내려왔습니다. 근데 앞전에서 매를 먼저 맞았어요. 매를 먼저 맞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상장 전에 공모가가 형성되기 전에 조금 싸게 이렇게 조금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린 더 싸게 사서
이 주가를 부양시켜줄게. 예,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퍼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의 한 2배 나죠, 지금. 두 배 네. 차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서 와. 예, 미국장에 우리 나스닥은 처음이지. 그리고 시가총액 1위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게 또 네. 냄새가 또 풍겨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또 힘을 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이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HBM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남아있고 그렇죠.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이 전 세계 3위입니다. HBM 1위인 HBM이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는 거 아닌가 네. 리레이팅을 받는 부분들까지 기대감으로 몰려서 오늘 밤 또 공모까지 공모가를 확인하는 좋은 굿뉴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기준 가격을 같이 보시면은 네. 대략적으로 우리가 종가를 대비했을 때 설정을 하잖아요. 그쵸. 한 20만 원에서 24만 원, 5만 원 부분까지 그 사이 가격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요 예측 부분 안에서 와 7배 이상의 초과 예상 굉장히 많이 몰린 거죠. 굉장히 핫한 품절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핫하게 지금 기관들이 IPO처럼 수요 예측 조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이 우리가 얼마에 살 수 있도록 걸어놓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30만 원 살게, 20만 원 살게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번 기준 가격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공모가의 상단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서 함께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3가지 정도 SK하이닉스가 상장이 되었을 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축소해 봤는데요. 네. 공모가가 상단에서 결정이 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ADR에 상장이 되고 이제 시초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모 가격과 시초 가격의 차이를 일단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 가격은 그러면 오늘 밤에 나오는 거죠? 가격이 네. 오늘 밤에 결정이 뚜렷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오늘 밤에서 내일 늦으면 내일 새벽에 이렇게 좀 발표가 현재 되는 걸로 시각이니까요. 현재 네. 시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장 첫날에 또 강하게 또 힘을 받쳐줘야지 우리가 또 이 기업이 또 미국 나스닥에서 또 재평가를 받고 정말 호응을 좀 받고 있구나. 네. 국가를 또 이제 부양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5% 이상의 급등이 또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나스닥에서의 5% 이상 상승은요. 꽤 강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강한 이미 수치예요. 덩치도 굉장히 큰데. 네, 큰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뭐 엔비디아나 다른 이 기업들, 뭐 AMD나 인텔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5% 상승이 나왔다? 그럼 우리 국장에서도 엄청난 반도체에 대한 훈풍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5% 상승은 우리의 큰 의미가 된다는 것 좀 네. 말씀드리면서 상장 첫날에서의 강세 확인하시고 공모가 상단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론과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 이런 간격들이 이 간격을 좀 축소를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뭐 가격을 얼마나 좋게 쳐주냐, 이 버는 돈 대비해서 이걸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마이크론은 훨씬 좀 좋게 쳐주다가 우리가 이제 그 간격을 좀 좁혀갈 수 있다. 미국 시장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반도체죠. TSMC 6월 매출 벌써 내일이네요. 벌써 내일입니다. 물론 7월 말에 또 이제 분기 실적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월 매출을 좀 미리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TSMC예요. 고객사인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뭐 인텔, AMD, 애플 칩까지 다 여기서 팹리스라는 기업인 만큼 네. 우리가 이번 월 매출을 미리 보는 분기 매출이라고 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전자 쇼크 이후에 AI 반도체가 끝난 거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감을 좀 씻을 수 있는 매출 발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TSMC에 대한 한 달 이 매출이기 때문에 네. AI 반도체 고객사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있다 보니까 반도체의 채용계다라는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반도체 채용기라는 표현 저도 많이 비유했습니다. 네, 채용계란 역할은 확실히 이 뜨거움과 식음에 대한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죠. 너무 뜨거웠을 때는 지금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 이 뜨거운 열기
뜨거운 열정을 타서 더 올라가 보자꾸나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심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TSMC의 매출이 이번에 분기 실적 발표 전에 네. 우리에게 먼저 보여줄 것이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의 상장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딱 이 뉴스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앞전에서 분명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이 주제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월급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은 당장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우리 어머니,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그러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소식을 좀 들고 오는데 이 기쁜 마음으로 또 이런 내일장 키워드를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매출 TSMC가 6월에 발표를 할 때 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월 대비했을 때 30% 이상 3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네. 반도체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수그러지지 쏙 않을까. 들어가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비를 맞지 않을까라는 좀 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이제 TSMC 말고 엔비디아의 다른 대만 협력사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6월 매출이 방금 공개가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환타가 100% 이상 상승했고요. 혼하이가 52% 전년 대비입니다. 네. 위스트론이 53%, 위윈이 30% 정도 증가를 했네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수치인 것 같습니다. 내일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내일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 취해봐야 할지 저희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NXT 애프터마켓 지금 개장 이후로 약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중간 점검 잠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시각 이 넥스트레이드 현재 KRX 종가 대비해서 1.2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장 막판 들어가지고 엔비디아 쪽의 협력사들 실적 괜찮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이 베인 캐피털 관련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 반도체에 좀 긍정적일 만한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 시각 거래대금 좀 상위를 바로 보자면요. SK하이닉스가 역시나 7.37% 정규장보다도 더 상승폭을 늘려가는 흐름 나오고요. 삼성전자도 2%대 강세, 삼성전기도 2%대 마찬가지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6% 가깝게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내일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넥장의 시작인데요.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다니엘 파트너님과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최근 들어서 저희 이데일리 파트너들의 이 사칭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볼지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갑니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내일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요? 파트너님. 네. 내일장 종목에 대해서 내일장 뭐 사지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직관적이죠. 시작했습니다. 네, 뭐 살까요? 저희는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국내 안에서의 정책 관련주들이 돈이 지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다가 올라오는 모습들, 수급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 그죠,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혜태도 떠오르겠지만 우리가 금호라는 기업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강가 거의 뭐 그룹주들이 일제히 갔죠. 네. 맞습니다. 금호 전기, 또 금호 HTN, 뭐 같이 금호가 딱지가 붙으면은 네. 금호만 붙으면 다 올라가요. 금호건설 뭐 이렇게 네, 다 갔죠. 금호건설도 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뭐 금호가 딱히 있는 거는 뭐 각자 개별적으로 뭐 전기 전력과 건설 이런 이슈들도 있겠지만 금호라는 하나 기업 안에서 그 이제 전라도 호남 지역 안에서를 대표를 하다 보니까 호남하면은 금호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타이트하게 좀 붙어서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네. 금호 타이어를 먼저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한번 보도록 네. 할까요? 일봉 차트 같이 보시면은 금호 타이어가 오늘 와 저가를 보시면은 네, 마이너스 7.9%까지 밀었었어요. 밀었다가 지금 시가를 보시면 1.7%로 거의 한 8%, 9% 가까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이미 앞전에서 자 재료 소멸과 함께
거의 한 33%를 빠졌던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처음에 이 앞자리에 있었던 언덕, 그렇죠? 이 언덕을 돌파하는 강력한 기준봉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기준봉, 상한가 캔들의 절반가를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한가를 보냈던 세력들은요, 평단가의 0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절반으로 수렴하더라라는 이론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빵원에서 1,000원, 자, 1,000원까지 끌어올리는데 그럼 평단가는 500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중간값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침 중간값에 뭐가 있더라. 네, 여기서 보시면은 마침 이렇게 중간값에 네. 앞전에서의 힘을 모았던 박스권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일어납니까? 매집이 발생을 하죠. 네, 물량을 모아서 돌파가 나왔던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원본, 그쵸? 이 리포트를 좀 준비하는 동안에 네. 안 갔었거든요. 사실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금호타이어 이대로 마감만 해주면 좋겠다. 내일 가도 되니까 급한 거 없잖아. 금호야, 내일 좀 가라라는 조금만 기다려 이랬는데. 네, 조금만 기다려. 내일 같이 가자라는 우리 EDL 가족분들과 같이 가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함께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수급들과 함께 밀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확실히 이 호남 반도체 AI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네.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금호타이어와 같이 3호 개발도 같이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호 개발이요. 네, 3호 개발이란 종목인데요. 네. 자, 실제로 3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아직까지 상승은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를 말고 올리는 주체가 누구냐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주체가 어느 자리에서 특정한 부분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린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금호와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3호 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3호 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하고 왔는데 아, 네, 우리 용인 경력자야. 신입 아니야. 경력자. 우리 국내 정책주들은 다 내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어 네. 라는 3호 개발이 실제로 경력을 가지고 지금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봉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7월 2일 날 이 부분들 7월 2일, 7월 7일 날 함께 금호와 같이 움직인 다음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1%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이 앞전에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봉과 함께 지지를 받고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토목과 산업단지입니다. 그쵸. 인프라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인 클러스터도 참여를 했으니까 3호 개발도 나도 같이 가자. 네, 그래서 3호 개발과 금호타이어를 우리가 내일장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 용인 반도체 시공 경력이 있군요. 와, 이렇게 경력직들만 하면은 신입은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시장은 냉정한 법이니까요. 자, 그럼 오늘 히든 종목도 궁금한데요. 마찬가지로 히든 종목도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주인 것 같아요. 히든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은 네. 반도체 클러스터만 오르는 것만 좀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요. 지금 정책주들 안에서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주가가 좀 부양이 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한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돈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네요. 네. 간단합니다. 차트도 똑같아요. 돈과 거래량이 실리면은 추가적인 힘을 받아서 펌핑이 나온다라는 것. 자, 이론 비슷하듯이 실제로 돈이 몰렸을 때 정책주에는 돈이 몰립니다. 정부가 돈을 쓰기 때문에 그쵸. 반도체도 AI도 그리고 결국 전력도 정부의 예산과 정책 1년 안을 통해서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에 대한 정보들을 먼저 알고요. 연기금들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죠. 네. 실제로 돈이 쏠리고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바로 이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저는 먼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곳간을 먼저 지키는 것.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먼저죠. 우리의 원칙처럼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네, 예전에는 우리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컴퓨터만 내 비밀번호 걸어놓고 그쵸. 내 컴퓨터만 지키면 됐어요. 다 똑같은 걸로 해놓고. 번호를.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AI 기업, AI 산업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개인 정보라든지 국가 인프라까지 점차적으로 넓혀가면서 확장되면서 AI가 이 산업을 정말 커지면 커질수록 보안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 AI 보안, 양자 보안, 국가 보안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정책에서 보안이 편성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보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되게 싸졌어요. 매력적이잖아요. 세일 기간이 네.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50% 세일, 60% 세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버 보안 쪽으로 우리가 또 눈길을 돌려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주셔도 좋겠다. 이런 히든 종목을 통해서 모아가시면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책주와 함께 돈이 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양자, 내성, 암호, 그리고 이제 보안주, 저는 약간 눈치를 챘는데요.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궁금하신 여러분께서는 저희 파트너님과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가다니엘 저희 이름 4글자 써서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더 구체적인 이 실시간 대응을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공개 방송도 함께 해주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을 매일 오후 9시에 네. 여러분들 식사 다 하시고 조금 차 한 잔 드시면서 쉬실 때 그때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후 9시에도 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료 방송인 만큼 좀 들어오셔서 다 같이 좀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네. 오늘 장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시고 또 좋은 정보를 또 제가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좀 이런 매매 장에서 좀 같이 좀 풀어 나가시면서 이기는 투자 그리고 지키는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DR 상장 앞두고 9시 꼭 같이 하셔야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파트너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